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기초의회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란 시집행부 시정을 살펴보는 의회 고유 권한으로 이를 통해 감시와 견제가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기초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산 의원, 미래통합당 광내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두 분 모두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좀 익숙해지셨는지 먼저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이제 그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는 정례 기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회 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있는데 그 기간에 2일부터 10일까지 우리 그 본청의 이제 5국 42개과 그리고 5사업단 22개과 그다음에 10개의 행정복지센터의 50개과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5부 그다음에 우리 그 의회 1국 3개과 그다음에 이제 출자 출연 기관들 7개 등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위원회별로 이제 뭐 또 지적 사항이나 이런 개선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 뭐 재정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우리 그 시 재정 장기적인 이제 플랜을 만들어내라. 현재 그 재정 자립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세수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원의 문제도 좀 지적이 있었고 네. 행정복지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노인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경로당에도 갈지 못하는 그 노인들의 문제들도 좀 해결을 해라. 네. 그런 게 중요한 이슈로 된 것 같고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대장동 신도시에 이제 그 공업용지를 많이 더 확충을 해라. 든지 아니면은 신도시를 한 그 기존 도시들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초선들이 많은데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정도 되면 뭐 재선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책 대안이나 잘못된 사업들, 정책 개선 방향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역의 민원성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많은 것을 지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만족할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감 소감 어떠셨어요, 곽 의원님? 박정선 의원이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행감이에요. 근데 한 위원회에서 세 번째 벌써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하반기에는 그 하반기에서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 우리도 다시 지방선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세 번째 행감을 하니까 이제 어떤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그냥 지적이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거기까지도 이제는 고민하는 게 된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 지적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의원님들이 또 세 번째 맞이한 만큼 준비도 많이 하셨고 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위원회별로 각각의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문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 또 행복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게 뭐 무슨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비치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도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또 잠시 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걸로 인한 다른 행정적인 걸 좀 멈추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보이셨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약간의 행정감사의 변화나 그리고 또 시간을 장시간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세 번째 하게 된 만큼 함께 지적도 하지만 정책적인 대안을 조금씩 모색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뭐 자료 요청이나 뭐 감사를 진행하는데 실질적인 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은 없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좀 제약은 있었죠. 마음이 좀 급해진 네. 거는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그거는 사실일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렇게 경무회가 있는데도 자료를 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공무원들께 좀 감사를 드릴 따름이에요, 오히려. 근데 네. 다만 몇 개의 그 과에서는 약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불성실하다거나 그리고 좀 정말 내용이 너무나 의원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지적은 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자료를 불충분하게 내지 않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지금 비상 시국에서도 이 세 번째 행감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시의회 로비에서 받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의회에 몰리게 되면서 방역이 뚫리는 게 아니냐 한바탕 난리가 일기도 했는데 실제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원래 그 외국인 재난 기본소득 지급 장소를 지금 3번째 옮겼는데요. 처음에는 시청 옆에 이제 그 주상복합 우리 시에서 기부 체납 받은 공공장소에서 이제 지급을 하다가 네. 주민들의 이제 민원으로 인해서 시의회로 옮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예, 우리가 외국 대상이 42,000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 기본소득 대상자는 11,000여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록자 유학생들 이렇게 취업비자 받고 오신 분들이 약 한 31,0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한 곳에서 지급하기는 어려우니 차라리 운동장이나 공간이 이제 옛날 원미구청장, 원미 올마당에서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도 결국 이제 의회 로비에서 이걸 지급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네. 다시 이제 운동장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조금 우리가 등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의회라는 기관이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관인데 이제 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특별히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지급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10개 광역동이나 3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인들의 그 확인서만 띄워오면은 바로 5만 원 카드로 지급하고 나중에 그 정산을 해도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적인 좀 미숙한 부분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까지 했는데도 굳이 그 의회 로비에서 하다가 이제 결국은 말썽이 생겼는데 그래도 지금 늦게라도 그 방향을 바꿔서 네. 운동장에 산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일부터 이제 다시 재개가 됐다는 점은 좀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뭐 잘 이루어지고 있죠? 우선은 이제 그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초 207억 정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기준이 그때 3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그리고 또 매출이 20% 이상 감소된 그런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에 의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약 한 80억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네. 한 120억 남은 거죠. 그렇다 보면 한 40% 수준만 지원이 된 건데 그렇게 많이 남을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긴급한 상황도 겪어보지 못하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그 지원받아야 되는 기준들을 작성해야 되는지 아마 연습이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아니면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나 이런 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행감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부터라도 하반기에 어떻게 예산을 더 편성하여 지금 있는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다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20% 매출 감소라는 부분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감 때 박정선 의원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 남은 예산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분명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좀 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아쉬움이 좀 남고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행감이 코로나19 비상시국 속에서 치러졌고 또 그만큼 이슈가 많았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부천문화원 일감 몰아주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안입니까? 이제 저희도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되면서 더 관심의 주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부천문화원의 원장, 부원장, 이사 등의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뭐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아니면 다시 다른 업체에 줬다가 다시 이분들 업체에게 다시 온다거나 아니면 수의 계약을 통한 이제 그런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약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언론에 문제 지적을 당하였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 감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도 우리 박정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문화원에 대해서 어쨌든 뭐라 하는 업체가 유난히 많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 또 예산 심사 때 저도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했었던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문화원이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게 큰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지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사안이 어떻게 결정됐다라는 부분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천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이제 언론을 보니까 그 경찰에도 이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의 법적인 그런 대응을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지금 좀 놓고 보자면 문화원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문제가 된 건 단 한 건뿐이고 한 건으로 몰아주기를 했다는 건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원래 그 통합박물관은 저기 문화재단에서 이탁 운영을 하던 거를 이제 2019년 1월 1일 날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이탁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업무 보고 때도 문화원 자체에서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가 있었으니 문화원은 더 예산도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게 반복된다면 이거는 그렇게 이제 이탁하는 의미가 퇴색되면서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도 네. 결국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문화원장이나 문화원의 이사들이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박물관도 사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제 문화원으로 박물관이 이동된 거는 이제 과거를 이제 현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 문화 계승이나 이런 거를 관여하는 문화원에서 이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감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원장의 지하에 있는 업체에서 어떤 특정의 사업을 따거나 그 사업을 딴 업체에서 또 다른 일정 부분의 사업을 맡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는 공정성에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스스로 원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 않고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건 했으니까 안 된다. 그거는 어떤 특별한 그 이유에 불과하지 그거를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이제 박물관 채용 관련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들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번에 네. 진정 사건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깊이 들어가서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 같은 문제는 지금 시 차원에서 자체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 왜 자꾸 발생하는 겁니까? 일단은 문화원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부천도시공사나 만화영상진흥원 이런 곳은 출연금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네. 이게 이제 보조금 기관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출자 출연 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출자 출연 기관은 감사를 그 1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부천시 감사실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기관들은 정기 감사가 없어요. 그 담당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시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문화원이 2012년도에 감사를 받고 거의 2020년이잖아요. 8년 만에 문화원에 우리 부천시 감사의 감사를 처음 받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때까지 우리 부천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9억씩 매해 거의 저희가 보조금이 갔는데 거의 한 90억 돈이잖아요. 8년, 9년 되면 90억, 네. 90억 가량 되는 돈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 쓰고 있는지 아니면 좀 어떻게 부족한지 어떤지를 살펴보는 그런 기구 자체가 좀 없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네요. 지금이라도 8년이라도 지금이라도 하게 된 게 천만다행이고요. 근데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껴안고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의 결과가 다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없었던 이 모든 것 보조금을 주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앞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하나 갖게 된 거고 네. 그런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되지만 그렇지만 8년 만에 한 이 감사를 특별하게도 잘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지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8년간 90억이라는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그 조직 체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탁 관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해 볼 수 있는 게 부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법도 그 하나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원의 이사들이 이 수직 관계에 있는 거를 그냥 수평 관계에서
모든 박물관은 박물관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사회는 그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의 승인과 감사 기능만 하는 걸로 해야지 원장 밑에 박물관장이 있고 또 박물관장 밑에 뭐 이런 학예실장 이렇게 수직 조직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원장이 연간 500만 원의 회비가 있고 부원장이 100만 원씩 3명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22명이 이제 이사들이 약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회비를 내고 어떤 사업을 관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밀고 그런다 하면 어떤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건 의회고 어디서도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깊이 고민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지금 부천시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장 채용의 문제도 절차나 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특정 업체의 사업 몰아주기도 깊이 들어가면 그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나왔더라도 이게 외부의 문제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용인이 되고 더 점검할 수 있지만 그 지휘체계에 있는 총 이사들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깊이 들여다보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또 조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좀 시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약간 행정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볼 때 9억 원을 가지고 문화원이 예산이 9억이에요. 그런데 박물관 예산은 18억이에요. 그러니까 9억 원을 갖고 있는 곳이 18억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문턱에 차는 것 같아요. 아직 그게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8명밖에 없었던 부천 문화원이 23명이라는 그 박물관 직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 그거를 다 함께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 그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거든요. 문화원이 문화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런 박물관 역할을 잘할 것 같아서 그거를 위탁을 맡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 담당 과장도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위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행정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되고 방금 잠깐 문화원 관장이 채용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채용이라는 시스템이 문화원 채용 시스템을 이번 따른 겁니다. 근데 규정 자체가 잘못됐는데 규정에는 어긋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행정의 눈높이고요. 네. 그러니까 문화원에 있는 그 박물관 관장을 뽑는데 문화원 내부 인사가 인사위원회 4명이 있었어요. 외부 인사가 2명이고. 근데 내부 직원이 원장에 공고를 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누가 봐도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라는 오해를 사게 되는 그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네.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좀 행정을 처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추후에 시정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행감의 효용성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전부 지적돼 있던 내용들을 전부 이제 집행부에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네.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개선이 되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지 그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냥 말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소홀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더 코로나19였지만 최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인원을 최소화했지 그런 감사는 더 충실하게 하고 꼼꼼히 챙겨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부천시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는데요. 그 결과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